자, 안녕하세요. 비단길 캡틴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죠? 전에, 영상 올렸던 것은, 한 3주 전에 올렸던 것 같아요. 시황을 짧게 앞에 하고, 소설을, 한 편 썼었는데, 다음은 뭐, 인도 태평양이다. 요런 소설. 우크라이나, 러시아 다음에는 인도 태평양이고, 그 중심은 뭐 중국과 대만의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인도, 호주, 미국, 일본, 한국 등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모습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리 한 일주일도 더 됐죠. 한 열흘 전부터 다음 소설을 갖다가 준비를 해놓고 원고도 다 준비하고 그 다음에 뭐 자료들도 다 준비해 놓은 상황인데, 그거 전에 거에 이어서 좀 설명을 소설을 좀 더 이어가 보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일단은 시황을 먼저 앞에 조금 하고, 그죠? 시황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뒤에 소설을 또 쓸 건데, 나는 소설 따윈 필요 없고, 말 같지도 않은 그 헛소리, 그런 상상의 날개를 펼치는, 그런 소리는 필요 없고, 시황만 좀 듣겠다 하시는 분들은 앞에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뭐 시황 따윈 필요 없어. 지금 뭐 주식 잘 하고 있고, 뭐 맞지도 않는 시황. 어차피 안 맞아. 그죠? 예측이잖아요. 시향이라는 것 자체가. 난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다 귀찮고 그냥 소설이나 좀 들을래 하시는 분들은 시향 부분 건너뛰고, 뒤에 소설 부분에서 차트가 안 보이는, 그 부분에서부터, 시청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최대한 짧게, 그리고 다음 편까지 이어서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바로 붙여서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한번 시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최근에 아주 많이 듣습니다. 어떤 거냐면, 시장이 안 좋고 계속 빠지고 막 자고 일어나면 빠지고 연일 빠지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셔. 그죠? 너무 힘들어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모든 분한테 다 똑같은 질문을 다시 드려요. 그러면 지금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되냐? 그러면 대부분이 현금이 거의 없으세요. 그게 제일 문제라는 거지. 그죠? 하나만, 보여드리고 갈게요. 이게 월봉 차트인데, 우리나라 거래소 차트라고, 연봉 차트를 우리나라 거래소, 이걸로 볼 필요가 없네. 이 차트로 거래소 연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얘는 올해는 어때요? 음봉이죠. 올해는 1월 달에 시초가가 1월 2일 날 시초가가 딱 발생하고 그 이후에 얘는 음봉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올해 내내 얘는 내려가야 돼요. 그러다가 한번 지지라인이 있었죠? 여기 5개월 선. 여기 지지라인이 있었는데 그걸 깨고 내려왔어. 그 다음에 지지라인은 11선. 그죠? 10년 선이 되겠지. 5년 선, 10년 선. 그 다음에 여기 깨고 내려가면 20년 선. 이렇게 지지라인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 지지라인들이 왔을 때 지지받고 리바운딩이 나오면 꼬리가 달리는 거잖아요. 그죠? 꼬리가 달려도 이탈한 선까지는 일단은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다시 이탈한 선에 올라가면은 저항이 되겠지.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요번 달에, 올해 1월 달부터 주구장창 내려왔어. 주구장창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딱 보고 나서 처음부터 1월 달부터는요, 계속해서 어떻게, 현금 비중 50%는 유지해라. 자신 없으면 계좌에서 아예 돈을 빼야 된다. 그죠? 그러면서도 기대는 했지. 항상. 자, 요 5년 선을 갖다가 지지받고 리바운딩이 나와서 얘가 다시 양봉이 되는 그림도 나올 수 있고, 정고점도 돌파하면서 또 양봉이 되는 그림도 나올 수는 있어. 연중에도. 그런데
이 5년선을 깨는 순간, 지난달에 깼죠? 요걸 깨는 순간에는 이건 조금 희박하다. 희망이. 그렇게 본 거고, 지금은 어디까지 내려온 거예요? 10년선 있는 데까지, 중심선 부근까지 내려온 상태고, 이제 꼬리를 살짝 달라고 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어차피 하방이에요. 근데 여기서 실수한 게 뭐였냐면, 현금 비중을 늘려놓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락을 맞아버리니까 답이 없지. 답이 없어도 이제 똑같아요. 또 올라갈 거예요. 반등을 주겠죠? 반등을 줄 때 또 똑같아. 현금 비중을 또 늘려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올해는 안 돼. 지금 상태라 그러면. 코로나 때처럼 이렇게 확 빠졌다, 일시적으로 확 빠졌다가 돈을 확 풀어갖고 쫙 끌어올린, 이때하고는 다르죠. 이미 푼 돈을 갖다가 지금 회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음봉은 또 얘기가 다른 음봉이에요. 그리고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모든 매크로 지표나 이런 것들이 안 좋아.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다음 편 소설로 준비했던 게 경제 부분인데, 국제 경제, 우리나라의 경제, 특히 우리나라,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디폴트를 당장 선언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의 상황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줄로만 알고 있지. 그죠?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은 기술적으로만 봐도 얘는 그냥 요번 올해는 음봉입니다. 이제는 꼬리가 달리느냐 많으냐, 뭐 곧싸움이다라고 보시면, 꼬리가 달리면서 이렇게 올라가 줄 때는 어떻게 해요? 결국엔 뭐야? 연봉이 음봉으로 내려오고 있으니까 월봉이 양봉으로 들어줄 때 현금 비중을 확대. 네.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월봉이 양봉. 자, 이제 월봉으로 들어가 볼게요. 월봉이 양봉이었던 달이 올해 1월달부터 1월달 여기서 시작했어요. 여기서 시작해서 확 빠지고 1월달에. 그럼 올해 방향성은 하방이구나. 그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닥 희망은 가졌어. 여기를 계속해서 지지가 나왔었죠. 여기가 5년선. 그죠? 그 언저리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음봉, 양봉, 음봉, 양봉이 나오면서 여기를 돌파하고, 뭐 이런 모습이면 왔다 갔다 5일선 쌍바닥 만들고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런 그림이면 가능성이 있다 이랬었는데, 여기가 지지받던 라인이 이탈을 해버렸어요. 저번 달에. 이제는 희망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 위로 올라가고 정고점을 돌파하고, 이거는 조금 희박할 수 있다, 상황이. 그렇게 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다라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월봉상에서는 뭐가 핵심일까요? 월봉에서 뭐가 핵심일까요? 요번 달에 이제 월초잖아요. 월초에 지켜보라는 거예요. 얘가 양봉이 되면요, 올라올 거예요. 양봉이 되면 반등을 주겠죠. 요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연봉이 음봉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니까 양봉으로 들어줄 때마다 뭐 해야 돼요? 양봉으로 들어줄 때마다, 이게 1월 달이었고, 양봉으로 들어줄 때마다 현금 비중을 늘려야 돼. 올해 요번 달에도 양봉이면 늘려야 돼요. 현금 비중. 그치? 추세가 하락인데 얘가 돌아서려면 어떻게 돌아서야 돼요? 얘가 돌아서려 그러면 이것도 길어지는데, 이러면 뭐 요 앞에서도 똑같아요. 뭐 전부 다 마찬가지. 앞에 음봉을 갖다가 양봉이 이겨내야지 얘가 돌아서는 겁니다. 완전히. 그쵸? 월봉에서. 그리고 나서 음봉 줄 때가 매수 타이밍이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는 쭉 올라가. 어디든 똑같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앞에도 마찬가지고, 내려오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떤 앞에 음봉을 이기는 양봉, 그게 나온 다음에 음봉 눌러줄 때가 매수 타이밍이고, 쭉 내려갈 때는 양봉이 나오지만 음봉으로 깨버리고, 뭐 이런 그림이 나오죠. 그러다가 앞에 음봉을 종가상 양봉으로 돌파를 해야 그리고 눌러줄 때가 매수 타이밍이 된다. 지금은 어때? 양봉 나오고요. 순서가 있지. 양봉 나오고, 지금 얘가 양봉이 나오면서 바로 여기를 넘어갈 수 없잖아.
왜 못 넘어가요? 앞에 음봉을? 볼린저만 봐도 알 수 있죠. 세계선이 다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어디 상한선이 내려오고 있으니까 요 6개월선 위로는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어디를 못 올라가? 중심선 위로는 못 올라가. 그쵸? 물론 세게 올라가서 뭐 6개월선 위로 올라가서 지난달에 요 고점까지 돌파하고 뭐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도 중심선인데까지 중심선은 못 돌파해요. 하한선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하한선이 돌아야 중심선 위로 올라올 수가 있다. 기술적으로도. 그치? 응.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면은 이제 뭐 공부해야지 다시. 앞에 영상들 보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 또 72개월 선까지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도 저항이야. 반등이 요걸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여기 저항 맞는 걸로. 심지어는 뭐 여기 언저리까지도 올라올 수 있고, 여기서 더 세게 올라오면 여기까지도 올라올 수 있지만,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없어. 그나마 오늘 조금 반등을 주고 했던 게 뭐냐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이 될 수 있다라는 요 모멘텀. 이거 근데 진짜로 그렇게 되는 그림이라 그러면, 모멘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곡물 가격이라든가, 에너지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하락을 하면서, 그러면 경제가 다시, 돌 수 있고, 그러면 인플레가 잡힐 수 있고, 근데 요거는요, 한시적으로 11월 달에 미국의 중간선거, 그 전까지는 가능은 해요. 요렇게 휴전할 수 있다, 이러면서, 유가 잡고, 뭐 요런 거. 근데 그 이후에.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도, 푸틴 입장에서도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죠? 그럼 장사 잘해 먹었잖아. 제재, 말로만 제재지, 결국에는 지들끼리 뒷구녕으로 다 사고팔고 러시아 안 다친다고 했잖아, 푸틴이요. 그치?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어찌됐건 그 모멘텀으로 올라가 준다고 해도 분명히 한계가 있는 반등이 나와도 한계가 있는 반등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직 양봉이냐 음봉이냐 방향성이 정해진 것도 아니야. 자, 근데 요번 달에 뭐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여기서는 얘기 안 했구나. 세계선이 다 내려가기 때문에 어디는 요 볼린저 밴드 하한선 부분은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죠? 볼린저 밴드 밖으로 나갈 확률은 극히 드물잖아. 확산할 때나 밖으로 나가지. 얘가 꺾여 세계선이 다 내려가거나 세계선이 다 올라갈 때는 밖으로 여기도 확산할 때나 밖으로 나가죠. 세계선이 다 올라가거나 할 때는 밖으로 나갈 확률이 없다야. 그러니까 이제는 요번 달은 지지는 나왔구나. 그러면 이제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지. 음봉이 나오더라도 밑에는 딱 지지할 수 있는, 지지 받쳐주고 있는 볼린저 밴드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된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월봉이 양봉이 된다. 월초에 양봉이다. 그런데 이제 72개월 선을 뚫어야지 뭐 여기 6개월 선 있는 데까지도 올라가고, 또 여기는요. 과거에 강력하게 이 라인만 오면은 지지받고 리바운딩 나고 했던 자리요. 일봉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죠. 지지받고 이렇게 움직였던 자리인데 거기가 훅 깨지면서 지난달에 투매성으로 물량이 확 나온 거잖아. 다시 올라가도 거기는 저항이 될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요번 달에 많이 간다 그러면은 그 언저리는 저항이 되겠죠. 여기 지지 라인이었던, 그죠? 그 연봉으로 보게 되면 6개월 선 전후 정도까지는 일단 여기 72개월 선만 뚫어 올린다 그러면은 거기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월봉이 양봉인 상태여야 돼요. 음봉으로는 얘가 월초에 얘가 음봉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방이에요, 한 달 동안. 근데 밑에는 또 지지하고 있어. 그럼 여기서 왔다 갔다 하지 뭐. 그러면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72개월 선과 또 볼린저 밴드 하한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옆으로 행보하는, 그것도 가능해. 왜 그러냐면요, 이 지난달에 내려왔던 이 각도가 너무 세게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뭐 이 위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옆으로 기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기어서 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이평선들이 내려와서 만나는, 시간만 죽이는 그런 그림으로 계단식 하락, 이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게 월봉에서 보게 되면 72개월 선. 그죠?
그리고 볼린저 밴드 하한선 여기서 왔다 갔다. 다음 달에는 조금 더 하한선이 내려갈 수 있겠죠. 근데 여기 72선 뚫어 올린다 그러면 이 윗단까지도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올라와 준다 그러면 여기를 돌파해서 중심선 있는 데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전제는 뭐예요? 월 초에 요번 주에 월봉이 양봉이 돼야 돼. 양봉이 되게 되면은 그건 충분히 가능성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봉이면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음봉이라 하더라도 요번 달에는 그렇게 밑으로 더 이상 세게 내려간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이 조금 더 위험해 사실은. 그래서 상한선이 확산하다가 탁 꺾이면서 어떻게 지금 양봉을 일단은 꼬리 달고 만들어 줬어요. 그 내일도 계속 올라오면서 양봉을 만들어 줘야겠지. 그러면 72개월 선을 돌파하게 되면 얘도 6개월 선 또는요 6개월 선 위로 중심선 있는 데까지도 반등이 나올 수가 있죠. 있겠지만 앞에 음봉 3개가 연속으로 나왔던 요 고점은 종가상 돌파하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이 6개월 선까지만 가져도 감지덕지요. 그랬을 때 현금 비중을 다시 늘리라는 얘기예요. 다시 늘려라.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바닥 찍고 이제 올라가는구나. 여기저기서 분명히 떠들 거라고. 절대 바닥은 그냥 외바닥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없다. 이때도 그랬잖아요. 이때 여기서 반등 나올 때 이때도 뭐라 그랬어요? 그냥 데드캣 바운스다. 데드캣 바운스 외바닥인데 이거 다시 내려오게 되어 있다요. 내려올 때 이 양봉의 저점을 종가상 깨지 않고 이 앞에 음봉을 갖다가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야 쌍바닥이 그려진다. 그때야말로서 여기가 바닥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 지금 자리에서 얘도 양봉이 나와도 마찬가지. 여기가 바닥이다. 이제 바닥 찍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바닥이 될 수도 있죠. 올라갔다가 음봉으로 줬는데 저점 높이고 이렇게 쌍바닥 주면서 치고 올라가면 여기가 바닥이지. 근데 확인이 안 됐지. 그 지금은요. 그냥 확 높은 데서 고양이를 던졌어. 죽은 고양이도 어떻게 해요? 바닥에 딱 맞으면 퉁 튕겨 올라가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데드캣 바운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는 요거는 요번에 올라갈 땐 현금 비중을 일단은 아직 많이 못 만드신 분들은 늘린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갖다가 수익이 됐던 손실을 줄이든 그런 용도로 지금 요번에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요번 달에 양봉이 나와서 그 용도로 사용을 해야지. 이거는 뭐 어떻게든지 내가 내 거 수익 날 때까지 그냥 주구장창 가져간다 그런 거 안 되고, 현금 비중이 좀 있는 분들은 요거 전부 다 종목들 마이너스가 좀 많이 나 있겠죠. 지금 있어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기회는 줄 수 있다요. 전제는 똑같아요. 월봉이 양봉이어야 됩니다. 양봉이어야 되고 72개월 선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 나와줘야 얘가 세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황은 끝났어. 이걸로 끝났어요. 그지? 시장 글로벌 경제가 안 좋아. 매크로 지표도 안 좋고 모든 게 안 좋아. 그 몸에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다 우리나라는 특히나 더 환율 문제도 있고, 그쵸? 미국과 우리나라의 환율이, 미국이 오히려 더 금리가 높아. 금리 문제도 있고, 그죠? 환율 문제도 있고, 금리 문제도 있고, 이제 실적 시즌인데 실적도 안 좋아. 공급망 문제가 또 있죠. 여러 가지 안 좋은 문제가 계속해서, 산재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올라갈 때마다 현금 비중을 확대한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없으면요, 계좌에서 아예 돈을 빼야 돼. 지금 시점에서 또 무슨, 신용을 쓴다거나 스탁을, 지금 절대 그럴 때가, 지금 장기 투자도 안 되죠. 왜냐면 장기 투자라는 건 이게 추세가 올라갈 때 하는 거지, 내려갈 때 사가지고 나는 길게 끌고 가겠다. 이건 죽겠다는 얘기잖아요. 올라갈 때 하는 거고, 그 매매는. 내려갈 때는 장기가 아니라 들어줄 때 도망가야 돼, 무조건. 사서 들어줄 때 도망가야 돼요. 볼린저 밴드가 3개가 다 내려올 때는 좋아요, 매매하기가. 왜? 하한선 왔을 때 사면요,
그냥 반등 나오게 돼 있어. 근데 반등 나올 때 챙기고 도망가야 돼. 또 깨지고 음봉 내려갈 가능성이 높거든. 그쵸? 올해는 연봉이 음봉이다라는 거. 여러분, 현금과 주식의 비중 조절, 그리고 올라가는 장과 내려가는 장의 매매 대응 방법, 보유 기간, 이런 거가 상당히 중요하다. 어떤 종목을 사고 어떤 업종을 사고 이것도 중요한데요. 사면 뭐해? 수익이 나고 팔아야 되잖아요. 뭐 저도 많이 물려 있는 거 있어. 근데 현금도 많아. 그쵸? 그래서 이제 반등 준다 그러면 다시 사면 돼. 그쵸? 그렇다고 막 사진 말자는 거예요. 왜냐면 현금이 많다고 해서. 지금 어차피 올라가도 위가 막혀 있는 장이고 계속해서 하락 기조의 장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거를 수익으로 나올 수 있을 정도의 현금만 사용하는 정도로 그러면 마음 편해요. 현금이 많이 갖고 있으면. 이제 그 정도 대응 시장 상황은 이제 이번 달에 양봉만 나오면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시장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소설을 한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일단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거기서 돈벌이 잘 해먹었어.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일단 에너지 문제로 식량은 뭐 어디든 다 터지는 거고 계속해서 지속될 거고 에너지 문제, 그러면서 세계 경제가 더 어려워졌죠. 경기 침체로 갔지. 요번에는요, 이쪽은 중국과 대만 이쪽은 뭐다? 반도체다라고 했어요. 반도체. 그래서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나스닥보다도 더 안 좋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대만 차트 보면요, 제일 안 좋아. 그럴 수밖에 없다. 왜? 핵심이 그거기 때문에. 그 다음 타자는 이쪽이라는 얘기야. 인도 태평양, 중국과 대만을 위시로 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소설이에요. 기사를 토대로 한 상상력을 발휘한 소설이기 때문에 이건 뭐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소설이니까 욕하지 마시고 그냥 이놈의 생각이구나, 또는 뭐 이렇게 생각해서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대응해서 나쁠 건 없잖아. 준비해서 대비해서, 그죠? 누가 한 대 탁 얻어 맞더라도 어떻게 돼? 딱 때린다는 거 알면은 이라도 꽉 깨물고 좀 덜 아프겠지. 근데 뒤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뒤에서 때리면 무방비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다 털리잖아요. 그죠? 그러지만 않으면 되지 않냐라는 거고, 안 일어나면 더 좋은 거고. 그죠?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얘기를 들고 나왔어. 서해상에서 우리 뭐 공무원이 북한에 화형을 당하고 뭐 그랬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전 정권 때. 그걸 갖고 들고 나왔더니 국내 언론이나 정치계에서는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 아니냐, 이런 얘기로 초점을 맞추고 쟁점화시키고, 하지만 그 뒤에 숨은 게 뭘까 또 찾아보는 거죠. 이때 좀 대응하는 게 좀 달라, 이상해. 그냥 정치적인 보복, 그지? 소위 얘기하는 그런 거라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요. 자, 보세요. 서해 피격 TF 국제 사회 통해서, 국제사회를 통해서 북의 진상 규명, 미국, UN, EU를 방문한다. 그죠?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가 이번 사건 국제사회 공론화와 진상 규명을 위해 미국과 유럽, UN, 유럽연합 등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F 단장 하태경 의원은 어쩌고 저쩌고. 이제 요런 상황. 근데 우리나라 언론은 다르지. 그저 표현하는 게 다르죠. 근데 요게 어떻게 보면 아무리 그 당시에도 똑같은 생각이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렇게 됐다. 뭐, 그래갖고 그 사람을 북한으로 넘어가려고 했던 거다. 뭐 이렇게 그냥, 그렇게 알아들었지만,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지? 그래서 약간 디자인된 게 아닌가, 마사지 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많았었는데, 이제, 이게 왜, 디자인이 됐었고, 이 카드를 사용할 때가 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냥 국내 정치 쟁점화 하는 의도라면은 이렇게까지 판을 키우지는 않을 것 같아. 근데 보세요. 서해 피격 당한 그 유족이, 공무원의 유족이 원비호 가족과 연대해서 북한을 규탄한다. 원비호 가족이 어떻게, 원비호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아주 강력한 카드야. 원비어의 부모는 미국인이죠. 원비어도 미국인이고, 거기다가 민간인이잖아. 그죠? 미국은 민간인이 어디서 죽거나 다치거나 하면은 꼭 보복을 하고 해결을 하고, 그치? 근데 거기에 유태인이야. 냄새가 나죠. 글쎄, 진짜 원비어가 죽었는지, 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거기까지 나가면 너무 나가는 거고, 이보다 더 강력한 카드가 있을까? 이 당시에 원비어 죽고 나서 이 당시에는 미국 국회 의회에서도, 저거 북한 아예 초토화 시키자 가서, 감히 우리 국민을, 이런 분위기였어.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은 판결을 받아요. 미국에서. 판결을 받아서, 손해배상을 이제 받는데, 받을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그 빌미로 북한의 자금줄을 다 조사를 해. 이거는 웬만한 힘 가지고는 안 되잖아. 일반, 우리 같은 사람이 한다고 해서는. 다 조사를 해서 어떻게 미국 전반적으로 움직여준 거죠. 그래서, 숨은, 자금들을 잡아서 동결을 시킵니다. 그 정도로 파워가 있는 거잖아요. 그 원비어 가족과 연대를 한대. 얼마나 강력해. 미국인이고, 민간인이고, 유태인이고. 그죠? 근데 이렇게까지 판을 키울까? 라는 생각이죠. 자, 원비어 가족은요, 한 국가보다 강한 원비어 가족. 북한 압박을 했다. 그 당시 기사에. 여기 이 기사에 보면은,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쫙 다 나옵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졌다. 자, 그리고 뭐예요? 국민의힘 서해 공무원 피살, 유엔에 제소할 것이. 유엔까지 동원을 해요? 이건 정치 보복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국제 사회에 쟁점화 시키는 거잖아요. 유엔에 제소하면서 국제 문제화 시키면서 이렇게 문제를 크게 만들고 있다. 국내에서는 여야 나눠서 정치 싸움으로 이야기들을 하지만 이건 잘 디자인된 다른 큰 그림이 있는 게 아닐까라고 보여지는 게 제 생각인 거예요. 단순히 정권을 잡고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보기에는 처리하는 모습과 과정이 판때기가 자체 사이즈가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 등장합니다. 유엔 등장하고요. 원비어 등장했어. 근데 미국의 재무부까지 등장해. 북도발 대응 테러 제재 한국 정부와 조율하겠다. 미국 재무부까지 한국에 온대요. 그죠? 재무부가 떴어. 그럼 게임 끝난 거지. 그죠? 이게 단순한 정쟁으로 그칠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북한이 이 기사를 보는 순간 왜 정권을 잡자마자 저 얘기를 꺼냈고 그 얘기를 받아서 국제사회에서 특히 미국의 재무부까지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하느냐. 요거는 북한을 압박하는, 그죠? 이제 북한이 오픈될 날이 다 왔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이런 중요한 내용은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표면적인 사실만 보도를 하죠. 근데 그 뒤에 숨은 게 이런 거를 좀 생각해서
하는 기사나 이런 것들은 잘 없더라고, 보니까. 언론도 그렇고. 그냥 여야의 정치적 보복 정쟁으로 비추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접근은 잘 하지 않는 게 조금 안타깝다. 이건 뭐 어차피 소설이니까. 그도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이것도 그냥 언론에서 정치적으로 비추니까 또 반반 나눠서 싸우기만 하지. 그죠? 국민들은 몰라야 되잖아. 얼마나 저들한테 우리가 세뇌당하고 살았는지. 예. 쟤들이 원하는 그림이거든. 반반 나눠서 싸우는 게. 선제 타격론. 그죠? 취임 전부터 왜 나왔을까? 취임하기도 전부터 도발을 하면 선제 타격을 또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취임 전부터 했어.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그지? 자, 미국 한반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대인지뢰 사용을 금지했다. 요거 좀 보시면요. 이거 되게 웃겨. 미국 한반도 이외 지역의 대인지뢰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미국은 오타와 협약 가입국이 아니다. 이게 이거예요. 오타와 협약은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오타와 협약에 따라 대인지뢰 사용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오타와 협약은 대인지뢰의 사용과 생산, 비축을 금지한 협약으로 북대서양 중 나토 회원국을 비롯해서 160여 개국이 가입을 했는데 미국은 오타와 협약 가입국이 아니래. 한국, 중국, 북한도 가입하지 않았답니다. 그죠? 얘네들은 거의 가입해갖고 그걸 하겠다 해버리면 안 되는 지금 딱 중요한 국가는. 근데 미국이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한국, 한반도, 그죠? 한반도를 제외한 전 세계 전 지역에 대인지를 다 없애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왜 이 시점에? 6월 22일 날이야. 왜 이 시점에? 그쵸? 그리고 나서 더 웃긴 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30일 날, 딱 일주일 지난 다음에 미 국방부에서요. 한국 방어에 필요한 대인지뢰 개수, 한국과 논의해서 결정해서 심겠다. 이 얘기야. 전 정권, 문재인 정권 때 철거했던 지뢰 철거한다고 했잖아. 북한도 철거하고 우리도 철거하고. 근데 북한은 철거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우리는 뭐 몇백 개, 600 몇 개인가 철거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 안 되지. 근데 이게 6.25 때 쓰던 거라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지, 터질지, 밟는다고 안 터질지 그것도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때 철거를 했어. 어찌됐건 한국 쪽은. 그리고 새 걸로 다시 깔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미국에서 한반도만 유일하게 지뢰를 깔 수 있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철거했던 거를 다시 깔겠대, 새 걸로. 새삥으로. 왜일까요? 북한이 남하하고 이렇게 육로로 내려오는 거를 저지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점에 하필. 뭔가 급박해. 갑자기. 그리고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그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을, 지난 사건을 갖다가 꺼집어내서 원비어 부모님과도 협력하고 유엔도 개입을 하고요. 미국의 재무부도 개입을 하고 막 이러면서 압박을 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지뢰를 갖다가 한국의 한반도의 지뢰는 용인하겠다. 그리고 새로 다시 깔겠대. 그쵸? 내려오는 거를 저지하겠다는 얘기죠. 6.25 때 깔아놨던 건 세월이 지나갖고 작동을 안 하는 놈도 많을 거고. 그죠? 그래서 싹 철거하고 새로운 걸로 완전 무장을 해놓겠다는 얘기죠. 중요한 건요. 아직까지 얼마나 깔지, 얼마나 매설을 할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상컨대 어마어마한 양을 깔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뭔가 일을 내기 전에 사전 조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만 그런 생각이 드는가? 기사를 이렇게 조합해 봤을 때 약간 전쟁 분위기의 냄새가 물씬 나는 게 아닌가?
취임 전부터 선제 공격 얘기를, 그 선제 타격 얘기를 하고, 그지?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뭐, 이런 기사 봐도 그냥 생각 없어. 그냥, 누가, 성상납 받았니, 어쨌니, 죄 그렇게 싸움 붙이는 기사들, 뉴스들에만 신경을 쓰죠. 그지? 자, 이거 볼게요. 작년에 영국 항모 퀸 엘리자베스호가 한국에 왔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경항모를 만든다. 그때 저도 똑같은 방송을 통해서 이러니, 그게 저게 우리나라에 필요할까? 근데 왜? 근데 영국에서 끌고 와. 이걸 보고 기술도 알려주면서 이렇게 만들면 돼. 라고 하고 훈련까지 같이 해요. 저게 뭐지? 미국이 미국 항모 기술이라 그러면 뭐 미국이 줘도 되는데 굳이 영국이, 그치? 저게 뭘까? 뜬금없이. 그래서 저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끝에는 이제 뭐, 그러면은 얘네가 뭔가를 훈련을 하는 것까지 보면은 뭔가 작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해군력이 전체 전력의 한 편대 정도 모습으로 같이 움직이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만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뭔지 알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세월이 지나서. 그죠? 그때 그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저도 이제 실마리가 좀 풀리는 듯한 기분. 자, 보시면 방한한 영국 항모 퀸 엘리자베스호 위용 F-35B, 이거는 수직 이착륙하는 거죠. 5초 만에 하늘로 그 수직으로 올라가. 예전에 에어울프 헬리콥터 막 이렇게 그죠? 올라갔던 것처럼 그런 식의 항공모함의 기술력을 다 보여주면서 훈련도 같이 하고, 이건 말했듯이 쟤네들 부대의 하나의 편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죠? 같이 전투를 할 준비를 이때부터 이미 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수직 이착륙 F-35B까지 공개를 하면서 훈련을 했다라는 건 북한 견제용이다? 그건 아닌 것 같고, 북한과 중국이겠지. 중국 견제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왜 하필이면 미국이 아니라 영국일까요? 그죠? 뜬금없이 아직까지도.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 남하하는 건요, 지뢰로 막았어. 육로로 막아놓고 해상 군사력을 키웠어. 그거는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해야만 하는. 그리고 해군력이라는 건 뭐예요? 항공모함이라는 건 원정을 갈 수 있다는 거죠. 바다에서. 우리 땅에 싸우는 게 아니라 원정 가서 싸우는 그런 기능도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어떠한 상황을, 그죠? 염두에 둔 것일 수 있지 않나. 뭔가 상황이 벌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 게 아닌가라고 보는 게 어떠냐라고 소설을 써보는 거야.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육군을 줄이고요. 그죠? 해군력을 키웠어. 뭐 핵잠수함까지 얘기가 나오고, 또는요, 미국에서 뭐까지 해줬어? 그것도 이상하지. 미사일 사거리 풀어주고. 그치? 뭔가 준비하는 느낌이야. 이게 그냥 한 게 아니라, 이미 준비하고 있었구나. 이 상황을 대비해서. 거기다가요, 북한은 어떻게 됐어? 코로나 때, 코로나 들어오고, 중국으로부터 들어오고 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요, 북중 국경 지역에다가 지뢰를 깔아버렸어. 그리고 중국 넘나드는 거를 막기 위해서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총으로 다 쏴 죽이고 막 했다고 기사에도 막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죠? 넘나드는 걸 못하게 만들었다고. 이거 어떻게 해? 위로는 자기네들이 쇠빙으로 지뢰를 다 깔아놨어. 그리고 지금 밑으로는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쇠빙으로 싹 지뢰를 도배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도망갈 곳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전쟁이 일어나고 폭격을 당한다거나 북한 쪽에, 그러면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주민들은 도망갈 데가 없잖아.
피난 갈 데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바다로 뛰어들겠지. 그죠? 바다로 뛰어들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걸 또 예상했어. 오래전부터. 그 당시에는 그냥 넘겼던 기사. 이거 17년도 기사거든요. 2017년도 11월이에요. 일본에서 한반도 유사시에 북한 보트피플, 난민들을 대비해서 뭘 뿌렸냐면요. 전염병 방역팀을 뿌렸대. 뜬금없이. 코로나가 퍼지기도 전이야. 그때 뭔가 다 알고 있었나 봐. 그쵸? 느낌이. 일본 정부가 북한 난민 방역 대책에 마련해 놨어. 아니, 아무것도, 유사시도 아니고, 뭐, 일이 터진 것도 아니고요. 전염병이 도는 것도 아닌데, 이걸 두 개를 한 번에 다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요.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북한이 지금처럼 핵개발을 계속해 한반도에서 만약에 사태가 발생하면 북한 주민들이 목선을 타고 대거 탈출할 것으로 보고 이들을 태운 배가 일본 영토에 닿았을 때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책을 마련하고 작업에 들어갔다. 그리고 거기다 보세요. 도쿄 올림픽 때 코로나 한참 기간 동안 했잖아. 터질 때 초창기 좀 지나서 도쿄 올림픽 대비해서 지난 2015년부터요. 가동 중인 방역 연구팀. 아니 보통 올림픽 때 방역 연구팀을 막 가동시켜서 그 전염병에 대비하고 그러나? 코로나 터지기 이전이잖아. 훨씬 더 2015년부터. 뭔가 그죠? 다 한 패거리들이요. 다 알고 있었던 것 같고 느낌상으로는 느낌이 싸죠. 이미 사전에 다 알고 준비했다는 느낌이 좀 들어. 팬데믹하고 한반도의 유사시에 어떻게 해야 되고 난민들이 바다로 올 거라는 것도 바다를 통해서 일본으로 대부분 생각해봐. 중국으로 가거나 러시아 쪽으로 도망간다고 생각하지. 땅을 통해서 바다로 일본으로 간다? 그지 뭐 그죠? 그거는 좀 아니잖아. 근데 위로는 북한의 지뢰가 때문에 못 가고 밑으로는 남한의 지뢰 때문에 못 와. 갇힌 상황에서 갈 곳은 바다밖에 없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지? 그렇게 준비를 했다라는 거죠. 자,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요번에 스페인의 그 나토 회의 참석하고 나서 한 이야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상황 동아시아에서 벌어질지도 모르겠다. 모르겠다. 중국을 견제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갑자기 뜬금없이. 나토에 참석한 이후에 총리가 한 발언이야. 동아시아에 제2의 우크라이나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거 어디를 두고 얘기한 걸까요? 제가 지난번에 앞편에 썼던 소설, 뭐 대만? 가능성이 있죠. 지금 제가 앞에 전제를 깔았던 우리나라? 가능성이 있죠. 다 가능성이 있어.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 국가가 있는데 그게 어딜까요? 홍콩이 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져. 대만도 문제고 한국도 한반도도 문제고 홍콩도 요즘 보면은 심상치가 않죠. 최근에 몇 년간 이렇게 보면은 영국이 홍콩을 이제 중국에 반환할 때 이런 조건이 있었어. 50년간 체제를 유지시키지 않으면 영국은 다시 홍콩을 접수하러 돌아오겠다라는 조항을 걸었어. 그쵸? 이제 근데 딱 25년, 절반이 딱 지났어요. 근데 어때요? 이미 홍콩은 중국화가 되어 있죠? 이미 중국화되어 있다. 그치? 영국 항모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와 함께 동해상에서 합동훈련을 하고 우리나라가 경항모를 만드는데 지원도 하고 이거 이유가 있었구나. 왜 뜬금없이 영국이라고 했던 게 미국이 아니고 이 이유가 있네. 그러면 진짜 다시 접수하러 오겠다란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죠? 자, 계속 가볼게요. 시진핑이 자기네 나라 대륙 안에서 안 돌아다녔어.
800일 넘게 안 돌아다니다가 5년 만에 홍콩을 찾았어요. 시진핑이. 그러면서 또 일국 양제를 강조를 했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5년 만에 시진핑이 왜 홍콩을 와? 6월 30일 기사요. 갑자기 뜬금없이 왜 홍콩? 이미 홍콩은 중국화가 되었어요. 그죠? 2017년에 홍콩 민주화 시위, 우산혁명, 그 시위 막 탄압하고 했잖아요. 영국에서 홍콩을 탈출한 사람들 받아주겠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 기사에, 그 당시에. 최근에는 무슨 법까지 만들었어요? 애국자법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것까지 시행하면서 홍콩 선거에 애국자만 나갈 수 있다. 공직에 정치를 애국자만 할 수 있다. 이런 법을 만들어서 그 애국자가 뭐예요? 친중 정치인들. 그러니까 친중 정치인들만 선거에 나갈 수 있게끔 만든 법이에요. 그게 뭐예요? 중국화 됐다는 얘기잖아. 그쵸? 충분히 영국이 홍콩을 다시 접수하러 올 수 있는 명분은 충분해. 그죠? 그리고 슬슬 이쪽으로 오고 한반도에도 오고 같이 훈련도 하고 냄새가 좀 살살 나요. 자, 이런 기사가 있어요. 대만 남중국해 분쟁섬에서 남중국해 분쟁섬에서 대만이 실탄 훈련을 했대. 중국군 침공 대비에 실탄 훈련을 했는데 어디가 항의를 했냐면 필리핀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대만군이 시료 지배 중인 남중국해 섬 타이핑다오, 그죠? 타이핑다오 주변에서 중국군의 침공에 대비한 실탄 훈련을 실시했다. 29일 대만 자유시보는 대만군이 28, 29 타이핑다오에서 인근에서 실탄 훈련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그죠? 타이핑다오는 대만이 시료 지배 중인데 스프레틀리 제도, 그죠? 근데 여기는 중국명은 난사군도, 베트남, 어쩌고, 필리핀, 이게 75개 암초 중 가장 큰 섬이래. 그죠? 근데 대만이 1958년부터 시료 지배하고 있으나 베트남과 필리핀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요런 섬이에요.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부터 나와. 이 섬은 또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잠수함 기지로 쓰다가 종전 후에 1946년 대만 정부가 점령해서 시료 지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하지. 이게 핵심이에요. 일본 잠수함 기지로 쓰였던 곳이에요. 그게 이제 지도를 한번 같이 보면서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지도를 볼게요. 어디냐? 그 섬이 어디에 있냐? 대만이 여기고요. 필리핀이 여기야. 여기에 있는 섬. 필리핀이 더 가깝네. 베트남도 또 진의 거라 그러고. 근데 시료 지배는 지금 대만이 하고 있는 중이야. 그쵸? 대만이 하고 있는 중. 자, 이제 위치 봤으면 계속 가볼게요. 민간인은 거주하지 않고요. 약 100명의 해경과 군인이 이 섬에 주둔 중이다. 필리핀 당국은 즉각 이후련에 항의했고요. 필리핀 외무부는 해당 섬은 우리가 주권을 보유한 카란군도 일부라면서 관련 불법 활동은 남중국해 정세 긴장을 고조시키고 복잡하게 할 것이라고 했고요. 필리핀 측 항의에 대해서 대만 당국은 연례 훈련이라 문제없다. 대만 외교부 추이징민 부대변인은 남중국해 도서는 중화인민 영토로 우리는 관련 도서와 인근 해역에 대해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요 그림이면 요 지도에서 일본이 잠수함 기지를 썼었대. 근데 필리핀에 요번에 대통령이 바뀌긴 했어요. 독재자의 아들로 바뀌긴 했는데 그래서 중국이 좀 좋아해. 친중 여기가 이제 뚫리는 게 아니냐. 근데 다시 미군이 다시 들어갔어요. 필리핀에도 미군이 이제 주둔해 있어. 그쵸?
그래서 여기서도 훈련도 하고 하거든요. 미군도. 그래서 여기 이 섬을 갖다가 대만 일본이 썼었다. 그러면 일본의 잠수함 기지가 됐던 다시 주둔을 일본이 한다거나 미국이 한다거나 요런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요. 근데 여기를 왜 보여주느냐 이유가 있겠죠. 되게 중요해요.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 잠수함 기지로 사용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사진을 이걸 보여줬을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 중국과 대만, 동남아시아 쪽에, 그리고 동북아시아, 그죠? 동북아시아 쪽에 이제 중국과 문제가 터지면 어디서 터질 것이며, 언제쯤 터질 것이며,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도 가능성이 있고, 대만도 가능성이 있고, 홍콩도 가능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홍콩 주변이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여기가. 뭔가, 왜냐면 봐봐. 이렇게 보면요. 미군이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죠. 여기까지, 해상까지 딱, 막아버리면 둘러싸잖아, 지금. 여기.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터져버리면, 어디서 터지든 간에,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든 뭐가 되든, 그러면 둘러싸서 전쟁을 펼치기가 쉽다는 얘기지. 그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요 지도를 펴놓고 자, 요 기사를 한번 볼게요. 요 기사는 저희 같이 장중에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살짝 얘기하면서 보여드렸던 기사죠. 중국 대만 침공 시 서해에서 충돌, 미국 해군 서해에 기뢰 매설 주장을 했다. 요거를 제목만 봐서는 그냥 우리나라 서해에다가 기뢰 깔겠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한번 읽어볼게요. 대만이 중국의 침공을 막기 위해 기뢰를 매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국 어쩌고에 따르면 미국 해군 사령관 비터 주나우는 이달 미 해군 연구소가 공개한 글에서 미국은 서해, 우리나라 서해, 항해와 여기 보시면 이제 중요한 게 나와. 주장, 그죠? 주장. 영어로는 펄 리버라고 하죠. 삼각주의 공격적이지만 비용이 저렴한 기뢰 매설 전략을 추구할 수 있다고 했다. 이게 뭐예요? 자, 이거 봐봐. 이 영어로는 펄 리버래. 이게 뭐예요? 진주잖아, 진주. 진주강. 그죠? 진주강이잖아. 2차 세계대전은 어떻게 시작해서 일본이 제재했어. 미국이 일본을 제재했어요. 그래서 참다 못해. 어떻게 협상을 하기 위해서 좋은 조건의 협상을 하기 위해서 진주만을 공격을 해. 진주만을 공격했잖아. 근데 여기가 진주강이래. 그죠?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뭔가 냄새가 나. 그게 어디냐? 펄 리버가 어디냐? 여기야. 여기에요, 여기. 그죠? 여기. 글씨가 보이시냐면, 여기 삼각주. 이 지역에다가 기뢰를, 중국 한 복판이잖아. 안쪽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들어가서, 여기다가 기뢰를 설치를 하겠대. 기뢰를 설치하겠대. 여기에요, 여기. 큰 그림으로 보면, 홍콩과 마카오 사이에 다리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다가 기뢰를 깔겠대. 기뢰를 깔겠대요, 지금. 잠수함으로 들어가서 깔든 뭐 하든 깔겠대. 그럼 이제 뭐 문제를 자꾸 유발시키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뭐 어쩌고 하지만 결국에는 뭐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렇게 하면 중국 해군은 미국 선박들이 지나다니는 수로에 기뢰를 매설해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중국군은 이미 미국과 대만이 잠수함을 보내 해안의 기뢰를 매설할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죠. 뭐 좋아. 미국도 깔고 중국도 깔고 막 깔아. 그런데 하나가 터지면
미국의 뭐 상선이 여기 여기 중국의 이 전문가가 얘기했지. 미국의 상선 같은 게 민간인이잖아요. 민간인이 공격당하는 건 되게 중요시한다 그랬잖아. 아까 원비어 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가 뭐 작살이 난다. 그럼 어떻게 될까? 전쟁 시작이지. 근데 그게 어디야? 2차 세계대전의 시작을 알렸던 미국의 개입의 시작을 알렸던 진주만. 여긴 진주강. 재밌지. 그죠? 일부러 맞춘 걸 수도 있다는 얘기요. 그래서 저기 진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상당히 높다. 그쵸? 1차 세계대전 때 어때요? 1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유럽에다가 무기를 팔아먹었어. 계속. 그랬더니 이제 열받았어. 독일이. 그래서 어떻게 폭격을 해버렸어. 그 무기 실어다 주고 팔고 하고 있는 상선을 갖다가 폭격해갖고 침몰을 딱 시켜버렸어. 민간인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해요? 그걸 명분 삼아서 1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개입을 해요. 그래서 독일이 져. 2차 세계대전 때는 어땠어요? 제재만 했어. 미국은 개입을 안 했어요. 제재만 했어. 그러다가 일본 석유 끊고 뭐 끊고 막 이렇게 제재만 하다가 어떻게 일본이 도저히 참다 안 되겠다. 그래서 미국하고 협상을 하자. 그래서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을 갖다가 탁 폭격을 해갖고 아주 초토화를 시킨 다음에 협상의 카드로 쓰자. 근데 미국을 잘 몰랐던 거지. 그죠? 그 진주만 공습에서는 일본이 이긴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빌미로 미국이 완전 개입을 해.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2차 세계대전도 독일과 일본이 또 지게 됩니다. 빌미가 됐어. 그죠? 지금은 상황이 어때요? 미국은 또 뒤에서 제재만 하고 있죠. 말로만 제재하고 있잖아요. 무기만 대주고 있잖아요. 군사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이 제일 위험한 시기는. 빌미가 있어야 돼. 개입을 해서 딱 뭔가 큰 문제를 만들어서 전쟁에 뛰어들려면 그 빌미를 만들려고 하는 게 지금 여기 진주강 주장이라고 하는 중국식으로는 적이다 라는 게 이 기사를 통해서 얼핏 한 줄 딱 나왔지만 진주강 그런데 거기에다가 기뢰를 설치한다. 근데 거기 홍콩이야. 그지? 홍콩에 뭐 문제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영국의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이 왔다 갔다 하고 퀸 엘리자베스가 그리고 중국화가 되거나 체제가 50년간 유지가 안 되면 다시 접수하러 오겠다. 이런 얘기가 떠오르고요. 뭔가 연관성이 있어. 근데 전쟁을 하게끔 전쟁을 하기 위한 빌미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중국의 기뢰가 됐던 미국의 기뢰가 됐던 미국의 상선이 하나가 빵 터져버리면 그거는 뭐 심지어는요 날짜까지 정할 수 있잖아. 쟤네들은 날짜 되게 중요시.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날짜에 그냥 사건이 빵 터지면서 그때부터 시작하고 그치 예고도 할 수 있어요. 언제 이런 일이 터져서 공격을 감행할 것이다. 이건 중국이 공격한 걸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날짜까지 정해서 끝내주는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그죠? 이번에 딱 고른 지역이 바로 요 진주강 제2의 진주만. 그죠? 이번 중국과 대만의 전쟁의 시발점이 바로 요 진주강에서 시작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럼 영국이 개입을 하게 되고요. 호주, 미국, 대만, 일본, 한국 등등 모두가 개입하게 될 거고 저쪽은 중국, 북한, 그지? 그다음에 여유가 된다면 러시아까지도 개입을 하는 시나리오가 그래서 3차 세계전이라고 얘기는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로 인해서 대만으로 확산이 지도를 보시면 요거예요. 좀 보면 여기서 시작을 해. 좀 더 키워서 볼게.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시작을 해.
대만 여기로 또 문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북한 통해 갖고 여기도 문제가 일어나. 그러면 문제가 여러 군데서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여기 어디 갔어?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데서 또 문제를 일으키면서 신장 위구르 쪽 사람들하고 같이 그쪽에서 또 문제가 막 발생이 돼. 그지?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전선이 확대가 된다 그러죠. 중국 입장에서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문제가 독일이 졌던 것도 전선의 확대로 졌다. 전선의 확대, 그거. 그게 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요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냥? 자, 진주만, 공습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보시면, 미국이 시행한, 그죠? 미국이 시행한, 석유 금수 조치와 철강 수출 제한 조치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곧 태평양 전쟁의 시발점이자 제2차 세계전을 진정한 의미의 세계전으로 확대시킨 계기가 되었다. 진주만 공습을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니네 쳐들어와 하고 빌미를 만들어준 거야. 제재하고 뭐 이러면서. 네, 여기서 쭉 보시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동남아를 점령한 섬들의 요새와 미국의 공지를 꺾고, 가능하면 공격을 한 다음에, 성공을 한 다음에, 미국이 힘을, 하는 동안 어떻게 돼? 협상의 카드, 성사시키는 것. 그게 정 안 되면 태평양을 중심으로 깊은 전장으로 삼아 미국의 공세 전략을 소모시켜 최종전에서 그들이 경매로 어떻게든 평화협상을 성사시키는 것이 이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겠다가 아니라, 근데 미국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덫을 딱 놓고. 근데 그거를 딱 물었던 거죠. 이들이 놓친 점이 있었으니 독일이 1, 2차 세계대전 두 전쟁에서 패배한 계기인 전선의 이중화. 여러 군데서 싸웠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싸우고 이쪽에서 싸우고 병력이 나눠졌다는 얘기지. 근데 그게 이 그림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시작을 해서, 그죠?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와 전도 되고 여기서도 일어나고 신장 위구르 이쪽에서도 일어나고 이런 그림이, 그죠? 신장 위구르 여기네. 이쪽에서도 일어나고 이게 전선이 나눠지게 되면 어떻게 돼? 당연히 질 수밖에 없지. 그죠? 요 그림은 이따가 다시 끝날 쯤에 다시 한번 결론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진주만 그때 그림하고 비슷한데, 근데 요번에도 타켓으로 사면 내가 홍콩 앞바다인 진주만인데, 진주강인데 요번에는. 근데 왜 홍콩일까요? 제가 저번 1편에서는 중국과 대만, 그죠? 당연해. 그러면 이거 결론은 뭐예요? 요번에 여기서 문제가 터지고 전쟁이 터지면 한반도도 온전하진 못할 거라는 겁니다.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어야 돼. 거의 99% 한반도도 사건이 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답니다.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어떤 그림으로 휘말리냐가 달라지겠지만 그것도 한번 소설을 이따가 이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볼게요. 도쿄에 땅 사기 좋은 날 엔저 바람 타고 일본 가는 홍콩 큰손들. 일본이 엔저를 할 수가 없어. 계속 미국이 가만 냅두질 않았어요. 근데 냅뒀어. 이유가 있었네. 이런 전반적인 그림을 딱 보니까요. 지금 흘러가는 일본의 역할도 있다 그랬죠. 그리고 지금 충실히 하고 있지. 나토 가서도 막 나토의 개처럼, 그지? 지금 막 그렇게 되고 있고, 딱, 나토 회의 끝나고 와서도, 또 흘리잖아. 대표로. 동아시아에 제2의 우크라이나가 나타날 수 있다. 딱 흘려줘. 그죠? 그리고 이런 그림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홍콩 사람들이 일본으로 부자들이 땅을 사서 엔저니까 싸게 산다. 그게 별 빌미지. 그래서 뭐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많이 나갔다는 얘기예요.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홍콩 사업 규모를 축소한다. 전부 올해 기사예요. 전부 올해 기사입니다. 자, 3월달 기사예요. 3월 말일날. 더는 못 살겠다. 홍콩이 캐나다 이민 1998년 중국 반환 이후에 최고치를 찍었다. 이미 시작됐다는 얘기요. 돈 있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 있으면 안 될 만한 사람들, 그죠? 돈 없는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이 있겠지만 돈 있는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있다. 쉽게 말. 숨이 막힌다. 글로벌 기업들 상하이 홍콩 탈춤 조짐을 보인다. 이것도 그죠? 올해 5월달 기사입니다. 막 봉쇄하고 막 이랬잖아. 올해 중국 홍콩 부자 1만 3천 명 이민 갈 듯. 6월 16일 기사예요. 최대 84조 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죠? 다 홍콩과 관련된 기사들입니다. 홍콩을 탈출하고 있다고 부자들이. 아시아 금융허브는 옛말이다 홍콩. 고급 인력들이 대거 탈출하고 있다. 왜? 저기 뭐야 이들아 JP모건에서도요 막 이사진급만 10%가 나가고 그죠? 20여 명이 막 회사 나 도저히 못 다니겠다고 때리치고 거기 직원들도 절반이 막 때리치고 글로벌 기업들도 직원들도 나 돈도 좋지만 홍콩에는 도저히 불안해서 못 있겠다. 옛말이란 얘기야. 쉽게 말해서. 자, 홍콩에서 이민 엑스포 방문객이 40% 늘었대. 이거 언제 기사냐면 6월 15일 날 기사. 인기국들의 공통점은 뭐냐. 근데 여기 보면요. 나오는 순간 봤어 저도. 작년에 3만 3천 명이래. 33이라는 숫자가 나오네. 그쵸? 33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볼게요. 다 홍콩 탈출 러시가 이미 시작됐다는 얘기. 중국 어박에 대만 이민 택한 홍콩인 1만 1173명이래. 사상 최대랍니다. 그죠? 작년이야. 올해 1월 달이니까. 작년에 이민을 선택한 사람이 이 정도라는. 올해는 더 많다는 얘기죠. 누구들일까요? 시위하던 사람들. 그 민주화 운동 때. 그리고 부자들. 다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홍콩 3년 만에 정치사범 1000명. 그 중에 1000명 중에 750명 정도는 10대에서 20대들 젊은 층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얘들이 주로 외국으로 가긴 하는데 일본으로 많이 간다? 그죠? 이거는 일본이 잘하면은 이번 사건, 요번에 이 전쟁을 통해 갖고 보통 국가로 그죠? 다시 부활하면서 일본 부활의 시나리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들죠. 북한에서 일본으로 넘어가. 홍콩에서 젊은 친구들, 그리고 돈 많은 인력들이 넘어가.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를 상당 부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그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네요. 자, 돌아갈 고향이 없다는 홍콩인들. 갈 데가 없대. 18에서 19세 홍콩인들 2%만 나는 중국인이다. 98%는 중국 사람 아니다. 나는 중국인 아니다. 반감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자, 홍콩 명물 수상 레스토랑 전부 바다에 침몰했다. 이거를 견인하던 배가 또 한국 국적의 배다 뭐 이래갖고 또 얘기가 있었죠. 근데 이게 또 홍콩의 현실이 아닌가, 무너지는 게 아닌가, 홍콩이 그런 기사나 뉴스들도 나오고 했었죠, 최근에. 굿바이 홍콩 1년 새요 초중고생 3만 명이 자퇴했대. 이건 학교를 자퇴를 한대. 그 뭐야, 가족들이랑 같이 도망간다는 얘기잖아요. 탈출한다는 그 홍콩에서. 자, 홍콩 반환 25주년 시진핑
연설을 했는데, 여기도 나오네. 33분을 했대요. 이분은, 엑스맨이라고 했잖아요. 엉아들의 충실한 체스판 위의 말. 푸틴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 위에 누군가가 계신다 그랬잖아. 그거에, 그 어젠다에 따라서 전 세계 지도자들이 다 같이 똑같이 움직인다. 일사불란한 게. 왜 하필 33분간 연설했을까요? 자, 이거 한번 쭉 읽어보다 보면 재밌는 게 나와. 33분간 연설을 했죠? 그죠? 여기 보시면 제6대 홍콩 특별행정구 제6대예요. 6대. 33분간 연설을 하고 행정부 취임식 때 6대 33분간. 네? 그리고 박수가 몇 번 나왔대요? 모두 6번의 박수가 나왔다. 33번. 아니, 되게 뭔가 맞춰서 행사를 치른 듯한, 그죠? 숨은 그림 찾기처럼 숫자를 표현을 하죠. 33은 뭐예요? 33. 이건 뭐예요? 은하계에 33개의 별자리가 있다. 이거를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라고 고대인들은 생각을 했다. 그래서, 프리메이슨의 계급이 어떻게 돼요? 최고 계급이 33도. 그래서 33이라는 숫자를 자기네 표식으로 계속해서, 근데 여러 군데서 나와요. 의도적으로 33이라는 숫자를 계속 넣어요. 근데 여기 중국의 시진핑도, 같은 패거리네. 그쵸? 그리고 666. 66.6도. 북극성 지역, 북극 지역을, 북이 66.6도여서 666인데, 이제 뭐, 딴 데서는 음모론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사탄의 표식이다, 뭐 이랬는데, 자기들이 조상들이 살던 지역이 북극이고, 그쪽 지역이 북이 66.6도 뭐 그래갖고, 666이라고 그걸 또 쓰는 거예요. 자기네의 표식으로. 그거를 결국에는 뭐라고 믿어요? 북극성의 위치니까. 북극성은 뭐라 그래? 야훼, 여호와, 그지? 신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해. 옛날에는 다 하늘을 보면서 별자리로, 그래서 천문학을 되게 중시해, 영화들이. 그래서 알아야 돼.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 행정부 3주년 홍콩 밖에서 울려 퍼진 광복 홍콩 시대혁명. 이게요, 전 세계 40개국에서 동시에 일어났대. 요게 반정부 3주년 요 시위가, 행사가, 이거는 그죠. 어지간한 세력이 밀어주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잖아. 한 군데서 이렇게 모여갖고, 몇 명 모여갖고 한 게 아니라 전 세계 40국에서 동시에 일어났다는 거지. 뒤에 뭔가 있다. 자, 홍콩이 벌인 것을 타이완은 되살렸다. 이것도 기사 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거 보시면은 덴마크 예술가 옌스 겔치옷이 1989 6월 4일 중국 베이징에서 벌어졌던 육사 천안문 민주화 시위의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만들었던 작품. 작품명이요, 수치의 기둥이래. 수치의 기둥이래요. 자, 근데 요거를 갖다가 언제냐? 여기 보시면 수치의 기둥은 지난해 21년 12월, 그죠? 22일, 동짓날이야. 되게 의미 있는 거예요. 저 북방 민족들은 되게 의미가 있는 날이야. 해가 져요. 해가 사라지는 날이야. 해가 사라지고 나서, 3일 있다 또 뜨죠? 그런 날이에요. 어찌됐건. 그 의미 있는 날에 한밤중에 이걸 철거해, 기습적으로. 이것도, 그리고 나서 5개월 만에
타이완, 대만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죠? 다시 등장을 해요. 수치. 자, 위에 또 한번 읽어볼게요. 수치의 기둥은 3m, 그죠? 그치. 높이의, 3m 높이의 복제품으로 돌아왔는데, 6월 4일 오후 6시 40분, 타이완 중정 기념당 민주대로에서 열린 육사 천안문 민주화 시위 몇 주년? 33주년. 야, 이거 뭔가 맞췄네, 얘네. 그죠? 뭔가 맞췄어. 지금 엉아들이 신호를 주고 있다는 얘기요. 아, 이 지역이구나. 홍콩, 대만, 그죠? 한국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 날짜나 숫자들을 보면요. 그냥 아무 날이나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례를 깔아놓고, 터지는 것도, 뭐 자작극을 하든 뭘 하든, 터지는 것도 어떻게 해요? 날짜까지도 맞출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의미 있는 숫자를 기다렸다가, 하필이면 33주년이야. 그게 올해야. 그거 되게 조심해야 돼, 올해. 올해 조심해야 됩니다. 그쵸? 뭔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시진핑 입에서 홍콩은 불 속에서 다시 태어났다. 이게 뭐예요? 불 속에서 다시 태어났대. 제가 맨날 하는 얘기죠. 엉아들은 항상 뭐예요? 파괴를 해. 파괴 속에 창조. 그죠? 불 속에서 다시 태어났으면 불새네. 피닉스네, 피닉스, 그지? 엉아들의 어젠다를 실현하고 있는 중이구나. 시진핑이 앞장서서. 역시 우리 진핑 영화는 엑스맨이 맞았다. 뭐, 다 똑같지만. 그지? 이 와중에요, 그러니까 홍콩 사람들이 다 탈출하고, 이러고 있는 와중에, 이스라엘 중앙은행, 우리의 영아들은 어떻게 3분기 홍콩 금융관리국가 공동 소매형 디지털 통화 실증 실험에 나섰다. 이스라엘에서 CBDC를 만들었어. 근데 그거를 어디서 홍콩에서 실험을 하겠대. 이게 실용이 되는 실제로 사용이 되는지 실험을 여기서 하겠대. 이것도 생각해보면 이거죠. 이 와중에 이게 뭐야? 홍콩이 초토화돼. 그리고 재건하거나 살아남은 국민들한테 어떻게 지원금 줘야 되잖아. 근데 요거를 좀 줘서 어떻게 실증 사업을 실험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우크라이나 때 뭐였어요? 코인. 전 세계에서 코인으로 모아서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기 또 도와주자, 홍콩 또 도와주자 뭐 이러면서 어떻게 그때는 코인이 아니라 뭐예요? 조금 업그레이드 됐네. 이제 CBDC가 등장을 합니다. 소매형 CBDC. 이스라엘에서 만든, 이거 이름이 뭐 있던데, 그 성경에서도 나오는 화폐 단위라 그러더라고요. 스겔인가 그치, 세켈. 세켈이라고 하는 디지털 화폐. 이것도 보시면 어떻게 관련 업계로부터 여기 나 우연히 봤어 지금. 관련 업계로부터 총 33건의 의견을 취합한 것. 왜 33건이요? 그죠? 33 의외로 많이 깔려 있어요. 여러분들 기사들 보다 보면 의도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자, 이 와중에 엉아들은 빨대를 꽂고 있습니다. 또 참 대단해. 돈이 보인다 싶은 곳은 그냥 쪽쪽. 이거 홍콩이 왜 중국 땅이요? 니네 땅이요? 우리 눈 하나 깜짝 안 해. 그죠? 거기다 빨대 딱 꽂아버려. 홍콩이 전쟁으로 초토화되고 국민들의 지원금이 이 디지털 화폐로 준다면, 우크라이나에선 코인이었지만 여기는 조금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CBDC로 간다. 그죠? 그냥 소설이죠. 이번에 인도 태평양에서 문제가 터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아까 앞에 맨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한반도는 피해가기가 좀 쉽지 않다. 조금 더 이제 소설을 한번 적나라하게 한번 써보자. 자, 이런 소설이요.
자, 문제는 여기서 터집니다. 홍콩, 진주강, 그죠? 진주만이 아니라 진주강에서 터져. 기뢰를 대놓고 깔겠대. 남의 땅 앞바다에다가. 그런데도 중국이 가만히 있으면 이 자존심 상하는 거야, 시진핑이. 미국이 와서 잠수함으로 가서 깐다고 쳐요. 그럼 잠수함 발견하면 공격할까? 미국 게 아니라 대만 거가 왔다. 일본 거가 왔다. 그러니까 뭐가 깐다. 그죠? 근데 공격할까? 미국이 깔겠지? 근데 미국의 상선, 민간인이 뭐 다쳐야지 빌미가 커져요. 이런 그림을 나와서, 대만이 개입을 해. 그죠? 그러면서 홍콩에 또 뭐가, 영국이 와서 니네는 약속을 안 지켰어. 이렇게 압박을 하고, 뭔가 여기 홍콩 쪽에서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대만도 같이 문제가 터지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북한이 만약에 이 전쟁에 개입을 해서 남한 쪽에 도발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터진다거나 아니면 역으로 먼저 도발을 해야겠지. 북한이 뭐 중국을 지원한다거나 뭐 이런 그림이 나오면서 그림이 나오면 아마 여기도 초토화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서 북한이 열려. 그 러시아가 또 개입을 해 도와준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어디까지 열릴까요? 러시아까지, 만주까지. 왜냐면 이렇게 됐을 때 미국과 한국이요, 일본까지 해갖고 어디까지, 북한까지만 밀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도 밀고 갈 수 있다는 거야, 만주도. 왜? 지금 중국하고 전쟁하는 거에 북한이 개입했다가 북한은 그냥 어부지리로 밀린 거고 만주까지 중국의 지금 지역까지도 우리가 밀고 갈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거기에 러시아까지 개입을 했다? 자,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죠. 여기다가 한번 러시아. 유대인 자치주. 그게 어디냐면요. 여기에요. 만주 위야. 그쵸. 그래서 제가 계속 했던 얘기, 여기 중요한 지역이다. 그래서 여기를, 러시아 땅을 갖다가 어떻게 여기와 만주와 북한과 한국, 그죠? 여기를 해가지고, 새로운 연방제 국가, 대형 연방제 국가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이다 그러면, 새로운 대한민국이다 그러면, 여기에 대통령이, 심지어는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엔요, 우리가 시로지배 하겠지만, 어떻게 되겠어? 금발머리에 파란 눈을 가진 금발머리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예요. 그게 문제가 뭐냐? 우리나라 땅인데 한민족은 사라져. 인구가 점점 줄어들죠.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 코로나 사태로 해서 사람들을 못 만나고 인구가 안 그래도 줄어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원숭이 두창이래. 문제가 뭐예요? 성관계를 못하게 해. 이게 몇 년간 지속이 돼버리면은 그 기간 동안 이게 5에서 한 7년 정도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인구가 확 줄어버려. 태어난 애들이 없어져. 그러니까 걔네들이 20대, 30대 딱 됐을 때 그때가 되면요. 이게 얼마나 줄어들까 몰라. 한민족 자체가. 이 땅의 주인은 없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아메리카 대륙을 어떻게, 대륙에 도착했을 때 인디언들, 원주민들을 갖다가 학살하고 다 죽여버리고 했던 그게 지금 한반도에서도 일어나지 않나라는 거야. 이게, 자, 니네 한반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 괜찮은 사람들인 것 같아. 그리고 우리하고 같이 손잡고 풍작풍작해서 잘 먹고 잘 살아보자. 뭐 꼬봉도 좋고 뭐도 좋아. 그런 그림이면 괜찮아요. 그런 그림이라면 전 정권, 문재인 정권 때도 문재인 정권은 제가 친미 정권이라고 했잖아요. 잘했다라고 표현을 했어.
대신에 북익을 어느 정도 위했다. 라는 전제하에 잘했다. 현 정권도 마찬가지야. 어차피 여기서 토스하고 여기서 스파이크 때리거든. 같은 위에 대가리가 같기 때문에 어차피 같은 여야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그쵸? 그래 좋아. 미국과 함께 가는 그림이라면 잘했다라고 저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게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림으로 가면 괜찮은데 이 땅을 갖다가 쟤들이 빼서 우리가 인디안 원주민들처럼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 그림이라면 느낌이 싸한 거예요. 그림이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뭐 계속 그림 그렸던 만주를 우리가 고토를 수복하고 유대인 자치구까지 해갖고 이렇게 큰 그죠? 심지어는 일본까지도 가능해. 이게 갖고 연방제 국가가 탄생을 했을 때 대한민국이 시료 지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대한민국을 자기네가 점령을 해버리는 이런 그림. 그것도 경제까지 붕괴를 시키면서 대한민국의 한민족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사라지는 그림으로 요거 이제 다음 또 경제 부분이랑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또 나와요. 계속 이어질 텐데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 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 그래서 같이 가던가 아니면은 뺐던가. 왜 여기는 되게 중요한 지역이었는지 새 시대에 그지? 요렇게 붙어 있다라는 것도 대단하죠. 희한하지. 하여간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는 거야? 결국에는 중국 입장에서 전선의 확대, 여러 군데서 싸우게 되는 티베트, 신장 위구르 지역부터 해갖고 심지어는 저 몽골 지역까지 해갖고 뭐 어디서 무슨 어떤 전선이 벌어질지 전투가 벌어지면 그러면은 아무리 인구가 많고 뭐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야. 러시아나 북한도 잘못 개입했다가 아예 그냥 싹 밀려버리고 심지어 러시아도요.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휴전한다? 안 끝낼 가능성이 높아요. 질질 이런 식으로 휴전했다가 또 싸우고 뭐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은 게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기 시베리아까지 그죠? 여기 시베리아 지역 이 지역까지도 다 먹을 수도 있다요. 저기도 자원이 많거든. 저기까지 다 러시아까지 개입을 할 경우에 이렇게까지 다 먹는 그림도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소설을 써봅니다. 거기까지는 사실 난 잘 모르겠어. 근데 나는 제가 원했던 거는 여기야. 만주, 우리 땅, 고토스버. 거기에 엉아들과 같이 가면 좋아. 그래서 요 땅까지. 유대인 자치주 있는 데까지. 요렇게 해서, 연방제 국가가 딱 탄생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울은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남한 지역의 수도는 밑으로 세종으로 내리고 이 전체 지역의 수도를 갖다가 뭐 서울이 되든 뭐 어떻게 되든. 근데 지금 만약에 전쟁이 나서 서울이 좀 타격을 입는다 그러면요 이 수도도 조금 더 위로 간다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죠. 뭐 어떻게 그림이 그려질지는 모르겠으나 이 위쪽에 지역보다는 이쪽에 남한 지역 내에 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재미없는 소설일 수도 있고 하지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소설이고 기사를 봤을 때 근거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뭔가 준비하잖아. 지뢰 왜 우리나라만 깔아야 돼? 그리고 미사일 사거리 왜 제한 풀어줘? 그리고 항공모함 왜 만들으라 그래? 영국이 막 친절하게 와가지고 직접 끌고까지 와갖고 여기까지 별일 없이 그죠? 그리고 평택으로 미군을 이전했다. 거기다가 또 좀 그런 게 뭐야? 청와대로 안 들어갔어요. 요번에 청와대로 안 들어가고 용산으로 갔어.
미군과 긴밀하게 뭔가 협조를 하고, 그쪽에 뭔가 문제가 터지면은 이제 뭐 밑으로 세종으로 내려가 버린다거나, 그런 수도 있겠죠. 거기서 막 전투 지휘하다가 긴밀하게 사건이 뭐가 터지면은, 세종으로 후퇴, 뭐 이렇게 해갖고, 지휘를 한다거나, 그죠?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뭐, 딱 붙이고 이렇게 생각해보자 그러면 일어났던 일들을 충분히,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한 가지 걱정은 계속 그거예요. 인구가 우리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 한반도는 성장하고 커질 수 있는데 되게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야. 그러니까 천문학적으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부국성의 위치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알고선 미리 여기다가 만들어 놓은 거요. 일이 올 거요. 쟤들은. 그죠? 저번에 영상에서도 설명했잖아요. 여기로 올 거라고. 그래서 여기를 같이 어떻게 여기를 하나로 묶어서 새로운 거대한 국가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 주인이 우리가 돼야 되는데, 제 엄마들하고 같이, 하나로 살면서. 근데, 우리를 몰아내고, 그죠? 우리를 몰아내고 자기네들이 점령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 그래서 국뽕에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요. 철저하게 우리도 잘 지켜야지. 최고의 애국은 애를 낳는 거야. 지금 상황에서는요. 애를 많이 낳는 건데, 뭐가 있어야, 경제적으로 뭐가 돼야 젊은 친구들이 또 애를 낳고, 또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게 안 되게끔 만들어. 원숭이 수창 이거는요, 핵심은 그거예요. 성관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죠. 여기까지 나가면 또 너무 나가게 되니까,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중간에 인구 공백이 생겨버릴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가. 그러면서 인구 감축도 지금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쟤들이 원하는. 그죠? 근데 이거는 언제일까요, 그러면? 만약에 일어나면 언제 일어날까, 이쪽에서? 한국, 그리고 뭐 대만, 홍콩에서 시작한다고 쳐도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번지겠죠? 근데 언제 일어날까? 계속해서 숨도 안 쉬게 팬데믹 일어나고, 팬데믹 백신 맞춰서 장사하고요. 이 백신에 후유증이 생기고, 뭐 백신 소용없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쯤 어떻게 돼서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조용해졌지. 그랬다 이게 끝날 때쯤 되고, 끝나진 않아도 뭔가 소강 상태가 되고 조용해져. 한동안 얘기도 안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또 뭐야? 또 팬데믹 얘기가 슬슬 나와요. 원숭이 두창 얘기가 나와. 그러면서 또 금리 인상, 경제적인 문제가 여기 섞여. 그래서 연준에서 금리를 계속 인상하면서 전 세계 경제가 폭망하고, 그죠? 폭망하고 원성이 자자해지고 막 이런 와중 그리고 또 팬데믹이 또 돌고 뭐 이런 그림이 나온 다음에 그거를 또 무마하고 덮기 위해서 또 요번엔 여기보다 더 큰 그림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기에 러시아가 개입해주면 금상첨화라는 거. 알래스카 있는 데까지. 시베리아에 있었다. 알래스카 있는 데까지 전부 다.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여기는, 충분히 그림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지적으로 여기저기 막 감정 안 좋았던데 시끄럽고, 미국도 개입하기 힘들고, 러시아도 개입하기 힘들고, 자기네끼리 힘겨루기 하면서 싸울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여기저기서 막 터지면서 그게 3차 대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어찌됐건, 한국은 피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금리 인상, 그죠?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하고 사람들이 진짜 살기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그 상황에서 그거를 좀 덮거나, 그죠? 또 팬데믹이 또 한 차례 확 불고 힘들어진 상황에서 그거를 또 덮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이 좀 터지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얘기했잖아.
소설대로라면 홍콩에서 여기 진주강, 아무도 몰라 지금 진주강이라는 게 여기에 있고 뭐 이걸 진주강이라고 부르는지 요거 몰라요. 근데 언론에서 진주강 얘기가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막 떠들기 시작하면은 이쪽에서 사건이 터진다 하면은 아 이거 번질 가능성이 높네. 조금 저기 밑에 지역에 좀 친척집이 있거나 그러면은 잠깐 그쪽에 가 계시던가, 그죠? 아니면 그때 이제 뭐 좀 생필품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 좀 준비하시면 좋겠지. 대비를 좀 하시면 좋겠지. 그리고 또 필수 달러. 은행에 있는 달러 말고 현금으로 갖고 있는 달러도 어느 정도는 조금 현찰로 찾아놓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했을 때는. 9월 시발점은 뭐 여기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뭔가 지금 소설을 쭉 우리가 썼잖아요. 그런 시는 그게 또 여기 아까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잠수함 비지로 썼던 대만이 시로 지배하고 있는 여기 프레스들리 군도 뭐 이쪽 어디에 그쪽에 뉴스가 자꾸 나와. 그쪽에 일본이 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은 미군이 주둔을 한다거나 뭐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는 이거 진짜 가까워졌구나. 뭔가 착착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날짜가 점점 가까워졌구나. 그리고 여기 주강에 뭔가 기대를 깔고 여기서 사건이 뻥 터진다거나 그러면 이거 빨리 움직여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비를 하시면 좋겠고요. 투자해 놓은 것들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 다음 시간에 경제 부분까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지금 투자할 단계 그 시기가 아니란 얘기요. 연봉도 은봉이지만 지금 들어줄 때마다 현금 비중 늘려놓고 좀 위험합니다. 그죠?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지고 경제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나라는 비위에 지어놓은 집 같아. 빚으로 세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이나 은행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골물대로 골마 있다. 근데 그 구조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전부 저 엉아들한테 쪽쪽 빨대 꽂혀갖고 지속 가능하게 수익을 갖다 주는 그런 구조로 딱 만들어져 버렸어요. 이미 종속이 돼버렸어, 우리나라는. 국가도, 은행도, 개인들도, 기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빚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당장 디폴트 나갖고 IMF가 디지털 달러를 우리한테 주면서 니네 이제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해도 할 말이 없어. 근데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 계속해서 빚을 내서 더 큰 빚을 내. 더 큰 빚을 내갖고 계속 돌려막기 하고 그 와중에 계속 뽑아먹고. 근데 더 이상 뽑아먹을 게 없다 얘네가. 그죠? 그러면요. 죽여버리겠지. 그게 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인데 우리가 없는 한반도가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우울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거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찌됐건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현재 인구의 6% 정도는 살 수 있대요. 살아남을 수 있대. 66.6, 6%. 이 정도는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 정도 인구. 그러니까는 숫자로 따지면 333만 명 정도에 330만 명 정도, 330만 명 정도는 살아남을 수 있다. 그 330만 명 안에 들어야겠죠.
우리가 들어야겠지. 살아남아야 돼. 남들보다 진짜 이렇게 터지면 남들보다 먼저 우리가 좀 알고 대응하는 거잖아요. 그쵸? 알고 대응하는 거니까 충분히 신호가 있다 그랬죠. 분명히 여기 어디야? 진주강 쪽에서 또는 저쪽에 대만 시료 지배하는 그런 섬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게 되면은 요런.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런 걸 생각해내서 기사에 다 나오잖아요. 아주 조그만하게. 그리고 생각하지 못하면 그냥 흘러 넘길 수 있는. 이걸 누가 찾아보겠어. 이 기사를 보고, 그죠? 어떤 기사야? 아까. 오, 많이 돌았다. 그죠? 이 기사를 보면서 이건 한국 서해에다가 길에 매설하겠다 뭐 이런 거죠. 중국이 대만 침공시에 길을 깔겠다 이렇게만 보지. 여기서 뭐 여기 조그맣게 나왔던 서해와 주장에, 그죠? 여기 제목에도 없었던 주장 삼각주에. 근데 이게 뭐냐면 진주 강이다. 그게 위치가 어딘지 찾아보고 이런 사람은 어디 있겠냐고. 그쵸? 우리니까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삐딱하게 보거나 소설적인 상상력을 동원하지 않으면 절대 찾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소설들이 이루어졌을 때는 우리가 제일 먼저 또 대응할 수 있는 부분도 되니까 편안하게. 근데 한번 이게 진짜 일어나면은 한국은 피해갈 수가 없다예요. 분명히 터지게 되어 있어. 왜? 북한은 열려야 되거든. 근데 이 열리는 방법이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 플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제 쟤들이 만주는 당연히 갈 가능성이 높고 중국과의 문제 속이기 때문에 가도 돼. 근데 러시아가 개입을 할 거냐. 그래서 러시아의 그 땅까지도 갈 거냐 아니면 거기까지는 안 가고 다른 방법으로 협상을 통해서 할 건지 뭐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향후에. 근데 그 집 그리 멀게 남은 게 아니란 얘기야. 2025년 안에 모든 게 다 뒤바뀐다 그래도 2025년도가 딱 되면 모든 게 뒤바뀌니까 세상이 완전 뒤집어질 거다. 리셋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쟤들이 얘기했던 얘기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되는 분위기, 거기다 맞추고 있는 분위기예요, 지금. 얼마나 진짜 리셋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한반도도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잘 대응해서 살아남자. 경제적으로도 살아남고, 육체적으로도 살아남고, 살아남자. 그게 답인 것 같아요. 오늘 소설인데 조금 뭐 우울할 수도 있고 겁날 수도 있고 뭐 분위기를 이렇게 험악하게 조성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좀 계속 연결하다 보니까 이런 그림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살짝 해보고 소설로 설명을 해봤습니다. 뭐 안 좋은 댓글 달지 마시고요. 댓글 달지 마시고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러려니 하시고 그냥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냥 상상이다, 소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죠. 물론 그런 끔찍한 전쟁 같은 일들은 일어나지 않으면 제일 좋지만 뭔가 준비하는 것 같은 느낌은 들잖아. 기사들을 쭉 봤을 때. 그죠? 자, 수고들 하셨고 오늘 새벽 지금 밤을 새서 한 거야. 이게 지금 5시 30분이잖아. 이제 장 준비해야 돼. 이걸 또 편집을 해야 되거든요. 뭐 오늘 중에는 올라가겠지만 그 다음 편 경제 편도 빨리 올려야 돼. 이게 더 먼저 준비를 한 건데 할 시간이 없어갖고 녹화를 할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시장도 안 좋고 그래서 오늘 일단 요거는
전에 할 거랑 붙어서 봐야 되는 이게 한 2, 3주 지나면서 또 이만큼 밝혀지는 거야. 그죠? 소설이. 그래서 점점 더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점점 더 잘 봐야 된다. 관련 기사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대응도 지금 저도 미국 시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모르겠는데 잘 마무리가 돼서 이제 좀 반등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강한 반등일지 아까 말씀드렸지 약한 반등일지 그거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미국이 올라가지고 뭐 한다 그러면 우리 시장도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은 타이밍이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월봉이 양봉이어야 됩니다. 그 월봉이 양봉으로 치고 가는 사이에 음봉으로 일봉에서 눌러줄 때가 매수 타이밍이 되겠죠. 종목도 똑같아요. 종목도 똑같아. 그죠? 종목이 월봉이 양봉으로 치고 가. 근데 저항권이 없어야죠. 저항권이 아직 안 왔거나. 그거는 종목별로 다 다르니까. 그런 상태에서 음봉, 일봉에서 음봉을 줄 때. 저항권 딱 맞고 음봉으로 훅 밀리는 그거 사면 안 되는 거고. 올라가는 와중에, 자리를 만들고 눌러주는 타이밍을 매수 타이밍으로 잡으시면 되겠죠. 돈이 없다. 그러면요. 기다려. 저항권 올 때까지. 저항권 왔는데 손실이다. 그래도 현금화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종목별로. 현금 비중 확대가 이번 달은 목표다라고 생각하고, 올라갔을 때, 목표다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수고들 하셨고, 최대한 빨리 내일이든 하여간 그 경제 쪽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심각해요. 이것도 빨리, 여러분들 소설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소설 내용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소설이지만, 그것도, 빨리 보시고 전략을 세우시는 게, 가계 경제에, 국가 경제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잖아요. 가계 경제, 각자 도생이라는 얘기야. 나 혼자 잘 먹어요. 누구도 못 도와줘요, 이제. 다 같이 힘들기 때문에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수 없어. 국가도 힘들어. 은행도 힘들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터져버리면 내가 알아서 잘 살아야 돼. 그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무슨 준비를 해야 될 거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남들은 아무 생각 없이 당하면 되게 아플 거라고. 근데 우리는 그래도 좀 생각하고 대비를 좀 어느 정도 해놓는다 그러면, 그게 맞는 대비일지는 모르지만 대비를 해놓는다 그러면 조금 더 안정적이고 편하게 대비해서 대응을 해서 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시간에 최대한 빨리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짜가 지나면 이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거든. 사실 기사들이나 뭐 이런 것들, 그죠? 계속 또 추가가 되기 때문에 점점 길어져. 빨리 해서 빨리 끝내버려야 돼. 자, 수고들 하셨고 다음 소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